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구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방정식 9. 고객 사랑.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관계 방정식의 9번째 강의로 고객 사랑입니다. 현대는 서비스업의 시대입니다. 3000년 동안의 농업시대, 300년 동안의 산업시대를 거쳐 이제 서비스업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지면 발전하는데요. 즉,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서비스는 당연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 관공서, 백화점, 병원,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고객 서비스는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아니, 서비스 열풍으로 전파되고 있죠. 고객 친절, 고객 만족, 고객 감동에 나아가 고객 졸도에 이릅니다. 고객은 왕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이미 상식이 되었습니다. 고객 서비스는 크게 콜센터 서비스, 직원 방문 서비스, 내방 고객 서비스 3가지로 나눕니다. 관공서, 백화점, 병원은 대부분 내방 고객 서비스죠. 서비스 교육은 보통 서비스 환경, 서비스 매너, 서비스 스킬 3가지로 진행하는데요. 서비스 환경은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상큼한 인테리어, 편안한 의자, 조용한 음악, 깨끗한 환경, 직원의 깔끔한 복장 등을 말하죠. 서비스 매너는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기본 예절입니다. 서비스 매너 교육에는 이미지 메이킹, 표정 연출, 인사 예절, 용모 복장, 전화 응대 예절, 고객 안내 동작 예절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이렇게 가르치죠. 고객에게 반가운 표정을 짓고 반가운 목소리 톤으로 다정하게 접근해라. 신체적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해라. 고객이 상품에 손을 대는 순간 재빨리 다가가라. 하지만 이런 서비스 매너만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죠. 이러한 서비스에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이는 고객도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개개인이 모두 다른 성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스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스킬은 다양한 고객에게 성공적으로 접근하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대인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상투적인 인사와 설명으로는 절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죠. 서비스 스킬은 서비스 매너와 완전히 구별됩니다. 서비스 매너는 쉽게 익힐 수 있지만 서비스 스킬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만날 때 둘 사이에 소위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이란 것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는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때 반드시 감정이란 것이 일어나게 되죠. 고객은 다양합니다. 고객은 무관심하죠. 고객은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원치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객을 대할 때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대면하게 됩니다. 고객의 감정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고객이 요구하는 감정이 다를 수 있죠. 감정 부조화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오늘날 서비스 환경은 직장인들에게 강도 높은 감정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면 병이 됩니다. 화병이죠. 감정을 마구 드러내면 상대의 기분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잘해야 하죠.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고객 만족을 유도합니다. 고객 만족은 고정 고객, 단골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단골은 주위에 입소문을 내서 신규 고객을 모아오죠. 고객 만족에 의한 입소문은 통상 5명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 불만족에 의한 입소문은 무려 20명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이 고객 불만족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죠. 고객 불만족은 기업 브랜드 실추로 이어집니다. 이제 고객 서비스의 핵심이 서비스 스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 스킬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서비스 스킬에 접근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우선 MBTI나 애니어그램, 에고그램과 같은 성격 도구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자기 이해와 상대 이해를 통한 접근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NLP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입니다. NLP는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인데요. NLP는 인간 행동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심리학입니다. NLP는 과거의 모든 심리학적 이론과 방법에서 효과적인 것을 모두 적용한 실용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고객 사랑이란 주제로 성공적인 고객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최상의 고객 만족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자, 오늘 2가지 비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NLP의 중요 기법을 적용한 겁니다. 첫째는 레포 형성이고 둘째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레포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럼 이 2가지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레포 형성입니다. 레포 형성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최초의 레포 형성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죠. 그런데 어릴 때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레포 형성에 장애가 생깁니다. 레포 형성의 장애는 커서 대인관계 장애로 이어집니다.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성인이 되면 보통 친구,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상사 등과 인간관계를 합니다. 고객 서비스란 대상이 단지 고객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고객과의 성공적인 레포 형성은 성공적인 고객 서비스의 첫째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포는 아주 간단하게 체크됩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3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레포를 체크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을 선정합니다. 이제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십니까? 레포가 형성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레포가 형성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뭉쳐 있습니다. 서로 틀어진 관계입니다. 레포란 친밀감, 신뢰감, 안정감, 호감, 유대감을 지칭합니다. 오랫동안 만났던 사이, 자주 만나는 사이라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익숙한 관계일 뿐이죠. 물론 사람들은 통상 익숙한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익숙한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만나는 순간에도 레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 만나서 레포를 형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서비스에서 고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고객에게 고객이 어떤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레포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호감이 없는 고객이라도 레포를 형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 쉬운 것은 아니죠. 여기 성공적인 레포 형성을 도와주는 탁월한 NLP 기법이 있습니다. NLP에서 미러링, 페이싱, 백트래킹이라고 부릅니다. 미러링은 거울 이미지로서 상대에게 바디랭귀지, 바디를 맞추는 것이고요. 페이싱은 상대에게 분위기, 무드를 맞추는 겁니다. 백트래킹은 상대의 말, 워드를 맞추는 것이죠. 맞춘다는 것은 매칭입니다. 반대는 디스매칭입니다. 전혀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맞추지 않아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 협상 상황에서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고 싶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바디랭귀지와 분위기와 말, 영어로 하면 바디와 무드와 워드에 좌우됩니다. 첫 단어를 따서 BMW라고 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비율은 말의 내용이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바디랭귀지가 55%이고 분위기가 38%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바디랭귀지와 분위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디랭귀지는 표정, 눈빛, 자세, 움직임으로 구성됩니다. 분위기는 보통 음성에 해당하는데요. 음성은 음정, 음색, 빠르기, 높낮이로 구성됩니다. 말은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되죠. 하나 덧붙이자면 바디랭귀지에서 중요한 것은 끄덕임입니다. 분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허밍이고요. 그런데 끄덕임과 허밍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여 적용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고위상사 앞에서 끄덕거리면 욕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허밍으로 맞장구를 치면 상대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매칭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실습과 시행착오를 통해 익힐 수 있는 서비스 스킬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매칭 전문가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제비족과 사기꾼입니다. 성공적인 매칭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켜 나쁜 짓을 일삼는 족속이죠. 그런데 최고의 세일즈맨, 최고의 코치, 최고의 상담자, 최고의 부모도 매칭 전문가입니다. 성공적인 고객 서비스의 길도 바로 매칭 전문가가 되는 길과 일치하죠. 매칭 전문가는 직장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직장관계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금술이 좋은 부부는 어디 가도 티가 난다고 합니다. BMW에서 성공적인 매칭을 보이죠. 표정도 비슷하고 몸짓도 비슷하고 분위기도 비슷하고 말투까지 비슷합니다. 서울 남자와 부산 여자가 부부라면 남편은 이상한 표준말을 쓰고 부인은 이상한 사투리를 씁니다. 그런데 서로 사이가 틀어져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말투를 쓰게 되어 있죠. 오랜 이민 생활로 인해 영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화가 나면 한국말로 욕하게 되는 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비법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첫 번째 비법과 다릅니다. 레포 형성은 대인관계 스킬을 배우는 것인데요. 스킬은 교육을 통해서 발전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행복감을 유지하는 것이죠. 24시간 행복감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은 바보이거나 도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타고난 것이다. GE의 전 회장 잭 웰치는 이를 철저히 신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직원의 선발을 대단히 강조했는데요. 그의 선발 원칙은 4E1P입니다. 에너지를 가진 사람, 에너자이즈, 주위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 엣지, 결단력이 있는 사람, 익스큐션, 실행력이 있는 사람, 끝으로 패션,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잭 웰치는 4E1P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선발하지 말라고 합니다. 모두 긍정적인 태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유명한 세계적인 변화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한 공식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개인의 잠재 능력은 타고난 특성 더하기 후천적 특성 곱하기 태도. 개인이 성공하려면 잠재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고난 특성과 후천적 특성이 아닙니다. 머리, 미모, 돈, 집안, 학력, 인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의 90%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람직한 태도는 개인의 잠재 능력을 증폭시킵니다. 성공은 내가 얼마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죠. 긍정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감정에서 나옵니다. 여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대단한 비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적화시키는 비법이 있죠. NLP의 앵커링 기법입니다. NLP의 출발은 아주 단순하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목표를 방해하는가? 성공이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고요. 성공과 행복이란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앵커링 기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히 간단한데요. 앵커링이란 닻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최상의 경험 상태, 최상의 감정 상태, 최상의 감각 상태로 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의 상태로 몸 일부에 닻을 내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몸에 표식을 남기는 겁니다. 이어 에너지가 다운된 상황을 설정하고요. 힘든 상황을 상상합니다. 이때 표식을 상기시키면 힘든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NLP는 스피드 심리학입니다. 변화에 있어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을 추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3번 하겠습니다. 과거에 최고로 행복했던 경험 중에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행복 상태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점점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츰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충분히 체험한 후 그 경험을 몸 한쪽에 앵커링합니다. 이를테면 왼쪽 아기 주먹을 쥐면서 왼손에 앵커링합니다. 이제 눈을 뜹니다. 몸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순간 이동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최적화된 것입니다. 과거에 최고로 행복했던 경험 대신 미래에 최고로 성공한 상태를 상상하여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3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최고로 성공한 상태를 떠올려 봅니다. 행복 상태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차츰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점점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체험한 후 그 경험을 몸 한쪽에 앵커링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아기 주먹을 쥐면서 오른손에 앵커링합니다. 이제 눈을 뜹니다. 몸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순간 이동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최적화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취미, 동물, 식물, 자연, 사람 등에 몰입하여 최상의 상태를 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게 3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귤이 되어도 좋고, 강아지가 되어도 좋고,
큰 은행나무가 되어도 좋고 떠가는 구름이 되어도 좋습니다. 자기가 가장 존중하는 현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점점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체험한 후 그 경험을 몸 전체에 앵커링합니다. 이제 눈을 뜹니다. 몸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가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순간 이동한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최적화된 것입니다. 그럼 힘든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자신의 에너지가 다운된 상황이나 힘든 고객을 만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기 주먹을 쥐게 되면 과거의 최상 상태가 순간 가동됩니다. 오른쪽 아기 주먹을 쥐게 되면 미래의 최상 상태가 순간 가동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상에 몰입하여 최상의 상태를 연출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몸의 기가 전환됩니다.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음 상태로 순간 이동합니다. 몸과 마음이 최적화됩니다. 현재 상황이 더 이상 힘든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고객 서비스의 두 가지 비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레포 형성과 긍정적 태도입니다. 레포 형성을 위한 좋은 NLP 기법으로 BMW에 대해, 그리고 긍정적 태도 개발을 위한 NLP 기법으로 앵커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하버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인격이 변한다. 여기서 출발점인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말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말을 다스리고, 말이 내 밖에 있으면 그 말이 나를 다스린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독재 사회에서는 우선 언론을 장악하여 말을 바꾸죠. 말을 바꾸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위 세뇌가 가능한 겁니다. NLP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과 오감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변화 심리학입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심리 전략이고요. 오감을 바꾸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심리 기법입니다.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심리 이론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NLP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반복적인 멋진 말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NLP 전문가 앤서니 라빈스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즉시 힘차게 손뼉을 쳐라.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라. 여러분, 지금 크게 웃어봅시다. 순간 세상이 달라집니다.